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12.12 사태가 일어났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고패스 동반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디렉토리 내에서 대통령과 부하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대통령과 부하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목이 좀 길어서 생략을 했는데, 원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법 처리된 대통령들과 부하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역사상 사법 처리된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 처리가 됐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우익에서 선출한 그 우파 대통령들은 다 징역을 가고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좌익들이 선출한 대통령들은 한 사람도 사법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 직전에 자살을 해서 사법 처리를 피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12.12 사태를 맞이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당했을 때 이 사회에서는 의리의 돌쇠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즉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사법 처리할 때 하나회를 숙청하면서 이제 신군부를 이제 다 단두대에 올려갖고 처리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잡잡한 사람이 누구였었고, 진짜 의리가 있던 사람이 누구였었나, 이런 거 딱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처음 겪는 거죠. 그 장세동 씨, 즉 하나회 출신의 그 장세동 씨가 꿋꿋하게 징역사를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보스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같은 날 같이 들어가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다 그 부하들입니다. 한 통속이죠,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태우 대통령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크게 그 무슨 황태자인가 뭔가 했던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처남인가 박철원 씨죠, 박철원 씨. 그분도 징역을 갔지만 그렇게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기 전에 사실은 김재규가 사법 처리를 당하고 신군부에서 이제 사형을 당했죠. 근데 그 김재규가 보스로서 자질이 정말 형편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쏴 죽이고 우발적이죠. 후속 조치를 보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부하들을 다 죽였는데, 부하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규의 부하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서 그 형장의 예술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스인 김재규는 대통령을 시해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전두환과 노태우도 사실은 전두환의 뭐 부하라고 그럴까 하여튼 육사 동기지만 리더는 전두환이었었으니까 그 밑에 있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어쨌든 전두환 씨는 보스로서 당당하게 행세를 했고 부하들도 일부 그 얍삽하게 군 사람들 외에는 다 당당하게 그 처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 처리될 때 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당당합니다. 물론 죄가 없다고 본인은 주장하기 때문에 당당할지 모르지만 그 부하들을 보면은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그 몇몇 비서관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나이 많으신 그 비서실장 출신 그분도 아프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비굴하게 뭐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거나 그런 행위는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 비서관 중에 하나가 문고리 비서관 하나가 멍청해가지고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여러 가지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건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급할 건 안 됩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보스로서는 당당했고 부하들도 그렇게까지 추접하게 지금 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보도가 다 통제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은 정말 그 문제가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죽는 소리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부하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주 수십만이 막 모여가지고 수천 수십만이 모여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명도 근처에 얼씬거리진 않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상도 보리문댕이가 아니라 간사한 경상도의 그 대표 주자 같습니다. 원래 경상도를 나타내는 그 대명사가 간사함 아니면 보리문댕이 이 둘입니다.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간사함 잘난 체 뭐 이런 거에 대명사 같습니다. 지금 그 많은 나이에 옥고를 치르는데도 한 명도 가지 않는다는 걸 보니까 세상을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다음에 사법 처리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죠. 아직 대통령 임기 중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 굳이 탄핵을 했어야 되나. 어차피 1년 있었으면 1년만 지나면은 무조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무리를 해가지고 온갖 무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간 과정을 보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신세 갚는 일, 중국과 북한의 신세 갚는 일, 즉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신세 갚는 일에 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현 대통령도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부하겠죠.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사법 처리가 됐을 텐데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족들의 그 비리로 인해 가지고
그 자존심 강한 인상 아닙니까? 콧대가 우뚝 쓰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강한 자존심 있는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투신 자살을 하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리돼 가지고 사건이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 바람에 부하들은 사법 처리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들이 어땠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사람들, 사법 처리됐던 그런 대통령들의 모습과 또 부하들의 모습을 살펴본 겁니다. 하여튼 공교롭게 모두 우파 대통령들만 징역을 가고 좌파 대통령은 한 사람만 이제 자살한 걸로 끝났죠. 너무나 명백하게 돈 받은 게 들통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으면 명백하게 사법 처리가 된 건 확실하죠. 명백하게. 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한국 대통령을 하게 되면은 죽거나 징역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는 징크스가 이제 남은 겁니다. 자, 그런데 12.12 사태 하면은 바로 뭡니까? 군대 아닙니까? 군대. 그러니까 군대 카나해라는 거는 장성들, 쉽게 말하면 장성들의 모임이겠죠. 육사 출신들 장성들. 물론 밑에 이제 쫄병 기수로는 영광급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장성들의 그런 모임인데 요즘 장성들을 보고 똥별이라고 합니다. 똥별. 너나 할 것 없이 군대 별을 보면 똥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똥별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똥별이란 말이 나왔는가? 원래 똥별이 실질적으로 군대 계급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교들 계급장이 쇳덩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판이 아니라 장교들은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도 이렇게 딱 철덩어리죠. 그리고 영관급도 이게 철덩어리입니다. 철판으로 딱 꽃이 이게 무궁화가. 그리고 장군들도 그게 소위 계급장처럼 이게 철덩어리입니다. 장군들 계급장은 백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백금. 그런데 쫄병들, 사병들하고 하사관들, 지금 부사관이라고 그러겠죠. 사병들하고 하사관들의 계급장은 철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판. 그래서 이병은 이제 짝대기가 하나, 1등병이 짝대기가 이제 2개, 상병이 3개, 병장은 지금 하사 계급장이 옛날에 병장 계급장입니다. 꺾기 하나. 그리고 이제 하사가 깔꾸리가 2개죠. 깔꾸리가 2개. 중사가 이제 깔꾸리가 3개 있었고, 상사가 그 위에 깔꾸리 위에 짝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짝대기하고 짝대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짝대기를 약간 꾸려놨죠. 휘게 이쁘게 하려고, 각도를 맞추려고. 상사는 깔꾸리 3개에다가 위에 짝대기가 하나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주임 상사하고 있습니다. 주임 상사. 그 주임 상사 계급장에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짝대기 3개하고 깔꾸리 3개하고 짝대기 하나 사이에 별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별을 보고 똥별이라고 했던 겁니다. 옛날 장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부사관이라고 우대해서 부르지만 옛날에는 문자 그대로 하사관입니다. 사관 밑에 있다 해서 하사관입니다. 근데 장교 밑에 있는 상사가 별을 딱 붙이고 있으니까 그게 그걸 보고 똥별이라 했던 겁니다. 그걸 보고. 그 똥별의 유래가 그렇게 된 겁니다. 12.12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군대가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변수들을 힘으로 이제 다 잡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12.12 사태다. 12.12는 군사반란이다.
또 12.12는 애국적인 우국 우국 결단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평가들을 하지만 그 평가는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은 사법 처리라는 거는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됐던 사법 처리를 보면은 우파 측 대통령들 중에서 이명박, 간사한 경상도 사람 이명박만 빼고 일단 세 사람은 다 당당하게 사법 처리를 지금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도 당당하게 그 사법 처리를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이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수청했듯이 분명히 다음 정권에서는 우리회, 즉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하나회 역할을 하는 우리법연구회를 누군가 사법 처리를 할 겁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정말 그 사람들 중에서 의리의 사나이 돌쇠가 나올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다 도망을 갈지, 아니면 또 사바사바 할지, 그건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을지 또 그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 처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본인이 지금 무리하게 지금 사법 처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의 법칙으로 본다면은 반드시 사법 처리를 당하게 돼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얼마나 당당하게 이제 수갑을 차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째째하고 조잡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제 그것이 사실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벌써 뭐 이 국가 예산이 지금 수백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대통령 측근들이 얼굴이 전부 다 막 뿌얘집니다. 그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은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임기 초반에 모습하고 대통령 임기 중반 후반에 가면서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최고로 제가 판이하게 본 얼굴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 대변인들하고 김대중 그 대통령 대변인 했던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시골 면장 같이 생겼던 분 계신데, 그 민주당에서 높은 직까지 했었죠. 그분도 아주 얼굴이 그냥 막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그 호강을 하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자기 보스의 그 몰락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상당히 또 그 볼거리가 많은 겁니다. 일단 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지금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인생을 잘못 산 거죠. 그러니까 나라 꼴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12.12 사태를 맞이해서 사법 처리됐던 대통령들의 모습과 그 부하들 모습, 그리고 하도 똥별하기 때문에 그 똥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냥 모두 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갔던 사실,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잠깐 예측한 것 뿐이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를 듣고 웃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